저희 오늘 일정이 막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전시아 이런 데 가볼 도착했습니다. 와, 인텔리전시아. 미국의 블루보틀. 되게 높이에서 따라 부으셨나 봐요. 와. 네, 여러분 저희는 LA에 이제 막 도착했고요. LA에서 한 9시간 정도 경유를 해요. 그래서 잠깐 시간 동안 카페 투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또 저희 욱스타님이랑 오늘 같이 다닐 예정이고요. 저희 이전에 나왔던 타미킴님이라고 찹찹으로 유명하신 지금 LA에 계시는 한인, 미국 안에서도 브러스컵 나가셔서 2등도 하고 계속 순위권에 드시는 분이 계세요. 타미킴님이 저희를 마중 나오셔서 오늘 같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LA에 또 커피 문화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 저기 계시다. 어디 나오셨어요? 어디 나오셨어? 기다리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타미킴입니다. 저희 오늘 일정이 막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전시아 이런 데 가볼 일정이 될까요? 블루바를 다운타운 거를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 헐리우드 쪽을 먼저 지나갔다가 블루보틀 본고장. 타미킴님이 미국에서 브링 대회 나가실 때마다 컴퍼서리에서 매번 1등을 하신, 이번에 대회 나가셨었어요? 아니요, 대회가 AI로 돌려. 모든 사람들의 평등성 때문에 추첨된 사람들만 예선을 치를 수가 있어요. 로또로 돌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출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출전을 못해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에이시안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우리 프랭키가 1등도 했고. 그분은 한국 분이세요? 네, 프랭키가 한국 사람. 아, 작년 그러면 미국 그 바리스타 국가대표가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지금 커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정말 열심히 해요. 타미킴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하게 되셨는지. 저요? 네. 저희 집은 다 미국에 있었고요. 저만 25살 때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뭐 군대 다 갔다 오고 학교 다 졸업하고. 군필이세요? 그럼요. 어. 99군번입니다. 아, 999번이세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미국 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일본 분이시거든요. 할머니의 남동생께서 교토에서 사시고 계시니까 네. 나 일본 가서 배워오면 안 될까 하고 그때 갔던 거예요. 2005년, 2004년 때만 해도 스페셜 커피가 미국에 거의 없었어요. 네. 그때 하리오도 안 들어와 있었어요. 네. 일본은 그래도 조금 성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배워왔고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커피 그냥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커피 역사를 쭉 봐오셨겠네요. 포로는 거의 제가 처음일 거예요. LA에서는. LA에서는. 예. 그럼 지금 미국 안에서는 커피 문화로 따지면 LA는 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저도 여기 LA에서만 20년 커피 했으니까 LA가 본거지인 커피 회사가 맛있는 커피 회사는 없어요. 아쉽게도. 하지만 커피 컬처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데 동부나 중부의 커피 회사들이 큰 돈을 투자해서 들어온 곳은 많죠. 뭐 예를 들면 인텔리전시아, 스톰타운, 사이클레스도 들어와 있고 블루바틀도 완전 크게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은 엄청 크게 잘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마켓이 크니까. 근데 커피 맛이 좋은 곳을 저한테 추천해라 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한국적인 거나 일본적인 시그니처 음료가 맛있는 커피숍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잘 돼요.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바리스타에 대해 그 직업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진 돈벌이에요. 이제 한국 2세들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나 바리스타야. 나 커피하는 사람이야. 이런 좀 긍지가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다들. 잘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뭐 스톰타운, 카운터컬처, 인텔리전시아, 블루보틀이 있으면은 어디가 그래도 LA 에서. 가장 미국? 잘 나가요? 지금 솔직히 블루버틀은 스페셜티 커피로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미국 현실에서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인텔리전시아는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 LA에 있는 공장도 한국 커피숍에 넘어갔죠. 아, 정말요? 네. 제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루커피라는 데에서 인텔리전시아 공장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수입이 작아진 거죠. 저희가 오늘도 한번 갈게 스테레오스콥이라고 저 밑에서 배웠던 또 제자인데 개표를 해라 하면은 그래도 스테레오스콥이죠. 그럼 지금 저희가 가는 카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사이클레스라는 커피숍이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주둔지로 되어 있는 커피 회사입니다. 리추얼 커피하고 사이클레스, 블루바틀, 포베럴 뭐 이 정도가 거의 탑급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규모도 되게 큰 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타지에서 온 커피숍들은 그 타지의 문화를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커피를 고수하지만 커피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주변에 파는 꽃을 떼와서 팔기도 하고 수제 잼,
그다음에 와인, LA에 있는 주변 농장에서 따온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같이 팔기도 팔면서 자기의 커피 회사도 같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커피 맛도 좋고 되게 힙한 커피숍. 주차장이 진짜 널찍널찍하다. 도착했습니다. 와, 사이드 클래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도 있고 샐러드랑 음료들도 있고요. 340g에 23불, 35,000원 정도 하려나? 괜찮네요, 가격이. 이게 UG 예, 60. 와, 케이크도 있고요. 안에서 다 만들고 이거는 먹는 것들일 거예요. 뭐 와인하고 이런 거고 예, 기본적인 있는 커피 종류 저기 있고요. Can I get the one Ethiopian and one espresso please? 미국에서 게이샤를 먹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수요가 없어요. 네, 커피는 커피인 거예요. 이렇게 번호표를 줍니다. 책상에 놓고 있으면 서빙을 해주세요. 예. Americano, plea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입이 어떻게 먹을까? 맛있네요. 여기는 데일리로 마시기 딱 좋다. 포인트가 조금 높네. 에티오피아의 퀄리티가 막 엄청 좋은 아니에요. 커피가 아니에요. 그냥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에티오피아 정도. 꽃향기나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이 살짝 있고 플러스 약간 밀크 초콜릿이라든지 어떤 카카오라든지 그런 어떤 초콜릿티한 느낌도 강해요. 마시기 편한 정도의 농도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워터리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보통 여기다가 오트밀크나 해펜해프나 이런 걸 조금씩 타가지고 드세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투오버인데 거기에 우유를 우유를 좀 넣어요. 넣어요. 예, 그래서 우유가 따로 있고요. 네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이 굉장히 적네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한국에서 이제 컴플레인 나거든요. 얼음 좀 더 달라. 이 정도로. 이것도 보면 딱 오. 먹기 편한. 와, 이런 정도 규모의 퀄리티 꽤나 신경 쓰는 카페 매장의 느낌. 근데 전 아무리 그래도 이 얼음량은 용납되지 않아요. 에스프레소 맞게 추출해 줬어. 이 정도 급은 돼요. 비터하지 않고 되게 주시하게 프랜차이즈에서 에스프레소 주문하면 추출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럼. 에스프레소가. 근데 아무래도 미국도 밀크 비중이 많죠. 라떼가 1등, 라떼가 1등이죠. 2등이 아메리카노, 3등이 한 콜드브루 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많이 시켜요. 핫 아메리카노를 시키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렇게 많이 안 찾는 거예요. 아까 메뉴판에 퀵컵이라고 돼 있는 거네. 그게 아메리카노. 아니요, 백치문. 하우스 커피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하우스 커피가 엄청 나가요. 왜냐면은 빨리빨리 바로바로 나가니까 에스프레소는 짜서 내리고 이거 안 기다려요. 그래서 블루 커피가 많이 나가는 거죠. 미국의 커피가 웃긴 게 뭐냐면 커피하고 우유, 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근데 앉으면은 텍스가 붙어요. 근데 그냥 테이크아웃. 들면 없어요. 그래서 원두가 싼 건가? 그거보다는 그린빈 값이 여기가 싸게 들어와요. 한국이 그린빈이 너무 비싸게 들어와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저희가 만약에 맘먹고 저 정도 빈 받으면은 한 4불 정도에 받거든요. 4불이요? 네, 파운드당. 키로당 10,000원에 저희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발륨이죠. 한국도 크죠. 근데 여기 들어오는 발륨은요, 상대를 못 하죠. 저희는 지금 한 달에 그린빈으로 6톤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도매를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 한 컨테이너 들어오는 양과 내 컨테이너를 계약하는 양은 가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린빈 값이 싸니까 여기서도 23불이면 결코 저게 싼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한 번씩 보시면은 이디오피아 월가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 같으면 한 17불까지도 떨어져요. 350g. 350g에? 네. 아까 미국에서는 게이샤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공급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네. 수요가 너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마셔요. 근데 매일 마시기에는 게이샤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한 달 내내 5분만 내고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맛있는 커피. 저도 커피숍을 6개 했지만 다 보면은 매일 아침에 잠옷 입고 와서 부시시하게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잠을 깨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렇게 드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평균 5불에서 6불. 여기 이제 미니멈이 20불이니까 저희가 지금 스테레오스코프 아마 이 다음에 갈 거거든요. 근데 게이샤를 에스프레소로 해요. 그럼 그 게이샤가 좋은 게이샤냐? 그러지는 않아요. 2불만 더 내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커피 마실래? 이런 개념으로 다가서지 90점짜리, 92점짜리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 돼요. 화려한 거보다는 노멀하게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커피를 어떻게 하면은 생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까? 여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평균적으로 6시, 7시에 열어서 4시, 5시에 문 닫죠. 호주랑 비슷하네요. 한국 같았으면은 이렇게 큰 카페는 이거 고정비가 많아가지고 24시간도 돌리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차 잡을 걸렸을 때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한 6시나 7시 되면은 커피나 한 잔 마시러 가야 되겠다. 맛있대. 형용 씨가 문자 왔더라. 그럼 더 주무세요. 형용 씨가 아침 일찍 먹는 커피 문화가 그러니까 웨이크업 주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슬슬 이동하실까요?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가 진짜 좋다. 와. 여기가 그래도 포스트 벌브라는 소리 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타민이 여기도 한국인 사장님이세요? 네, 제 제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건물주가 들어와 달라.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스테레오 스코프 포스 벌브. 요즘에 벌브는 어때요? 벌브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축소됐죠. 그렇구나. 와 사람 많다. 과테말라 치추팍. 커피 브라이티가 되게 다양하게 사장님이 커피를 엄청 신경을 쓰니까 에스프레소 자체도 블렌드나 이런 건 4개로 다 해요. 아 뭔가 약간 컵 같은 것도 그렇고 감성적인 게 네네. 맞아, 느낌이 있어요. 맞아. 지금. 그럼 미국은 약간 지금 스페셜티 쪽에서 가장 잘하는 데는 오닉스예요? 아직은 오닉스가 그래도 제일 괜찮게 하죠. 에스프레소가 뭐 4.5불 뭐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Can we get the one espresso? Let's try the Colombia. Yes. Thank you. 보통 팁이 몇 퍼센트 정도? 보통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매상에. 한국 같으면은 최저임금에서 뭐 1,000원, 2,000원을 더 올려주면 조금 더 고급 인력이 오는 것처럼 여기는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팁이 시간당 막 한 15불씩 나오는 곳이면은 사람들이 서로 일하려고 하죠. 지금 LA 같은 경우에 풀타임 미니멈이 3,200불이에요. 4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기본급. 근데 팁이 하루에 잘 나오는 데는 한 150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은 20일 정도 일을 한다면 한 3,000불 정도 더 되니까 한 7,000불 버는 거죠. 한 1,000만 원 돈까지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아 미국은 바리스타만 해도 월천에 벌지. 네네네네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그렇게 벌어요. 아니 그러면 하루에 5불이면 싸네요. 그러니까 데일리 마시는 거죠. 팁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데는 좋으니까 그래도 팁 문화성이 좋아요. 근데 팁 문화성이 안 좋은 지역은 또 팁이 되게 작아요. 좋은 바리스타들은 미니멈 이런 거에 신경을 쓴 게 아니고 팁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를 가냐 안 가냐가 정해져요. 그 가게가 뭐 좋은 커피를 쓰냐 안 쓰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도 내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분으로는 좀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미국 오면은 정말 탑급인데 물론 그 사정에 맞겠지만 여기 오시면은 조금 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더구나 한국 바리스타들이 정말 잘하세요. 손기술이 확실히 좋긴 좋아. 열심히 하시고. 와 감사합니다. 그게 그 과테말라 게이샤. 이거는 이제 이디오피아 고리 게이샤 칼보닉. 언제 창업하셨어요? 2013년도 도매로 먼저 시작을 하고 리테일 샵을 연 거는 이제 9년 정도. LA 5개, 내년에는 LA에 3개 열고 아마 한국에 이제 하나 진출하게 됐죠. 처음부터 그런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브랜드 만드는데 많이 신경 썼죠. 소셜미디어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도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 커피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좀 많이 퍼져서 알게 되어서 좀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해서 브랜드가 좀 더 커졌고, 저도 이제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스페셜티 커피 이벤트나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고. 요즘에 한국 분들이 하시는 카페들이 너무 다 잘 된다고 해서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센스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이제 서비스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백인들이 하는 가게보다는 이제 좀 더 친절하고 단골 확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은 좀 잘하는 친구들이 다 거의 타미 형 이제 라인 소속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야. 제가 좀 오래 전에 시작한 건 맞지만 그 밑에서 파생되고 또 이 친구 밑에서 배운 친구들이 또 가게를 차리게 되고 아니면 이 친구 밑에서 배운 애들이 지금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파생이 점점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LA에서 새로 생긴 데에서 거의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죠. 저희 밑에서 배웠던 크루들이. 한국인들 위상도 장난 아니에요. 뭐가 좀 다르다고 좀 느껴지세요? 한국이랑 미국, 이 LA랑. 저는 좀 이제 LA 쪽에 있다 보니까 뭐 라일로스가 되게 대중화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를 좀 즐기는 여유가 LA는 많다 보니까 좀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한국 그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직원분들 교육이나 이제 직원분들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나. 직원분들도 커피도 많이 배우려고 오시는데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이제 시간이나 돈적으로도 많이 들고 직원들이 꾸준히 일을 해주면 좋은데 몇 달 있다가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하면은 또 다시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고 예산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교육에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거의 한 9주 정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직원이 커피를 이제 손님께 내리기 전에 시험을 이제 패스를 해야지만 손님들께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그거를 좀 못 참는 친구들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카페에서 음료 판매하시면 어떤 카테고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단 라떼가 제일 많죠. 그런 손님들께는 블랙 커피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추천을 해드려서 만약에 드셨는데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리스크 없이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임대료는 되게 높은 편이겠네요.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 이제 렌트로 많이 내고를 해요. 세일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LA에서 좀 주목할 만한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LA 뭐 로스터리 하면은 이제 마루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미국 전역으로 따지면 좀 인상 깊게 보시는 로스터리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오닉스가 솔싱이나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하고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커피숍을 갈 때 상업화된 데보다는 이제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가자 하는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상업화된 느낌을 줘도 오히려 좀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커가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좀 더 크지 않은 느낌을 계속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가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프랜차이즈화 돼가는 것들을 지향하는 거네요. 한국은 그런 건 좀 어때요? 똑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는 잘하는 개인 카페들의 네, 선호도가 네, 네.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개인 카페들도 좀 대형화되면 될수록 신선하게 못 느끼고 이런 데들은 또 매출이 또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스페셜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미국이랑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네. 경쟁의 강도가 한국이 훨씬 더 좀 센 느낌? 그죠? 네. 홈 바리스타의 영역도 한국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차라리 네스프레소나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지 에스프레소 머신을 놓고 그라인더를 놓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빈들도 좀 더 스페셜티 해야 되고 네. 좀 더 좋아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커피 엘리 할 때도 거의 다 이제 그 커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홈바리스타 분들이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세일징을 하려면 좀 더 디테일해야 돼요. 쇼도 그래서 보면 좀 다르잖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한국은 일반인들도 다 와서 쇼를 참가를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하는 커피쇼는 일반인들이 오는 그런 쇼의 느낌은 아니에요. 사업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교육하는 날. 그렇고 뭐 입장료 같은 경우도 550불 하거든요. 한국 돈 80만 원 돈 하기 때문에 정말 커피 쪽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계들도 정말 커머셜을 위한 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일반인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커피 맞아. 얘기도 하고 농장 얘기하고 뭐 이런 소통을 하니까 좀 커피인이시네요. 또 라마르 좋고 또 남방을. 우리 이제 인텔리전시아 가보겠습니다. 선셋 거긴 가봐야지. 이렇게 한국 분들이 잘하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다. 예전에 미국 3대, 4대 커피가 하면은 저희한테는 그렇죠. 스컴타운, 카운터컬처, 인텔리전시아 네. 그리고 거기서 뭐 플러스 블루보틀 정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였잖아요. 네네네. 지금 LA에서는 좀 어때요? 이런 브랜드? 불과 한 16년 전에만 해도 인텔리전시아는 시카고보다도 더 장사가 잘 됐어요. 오늘도 갈 거지만 거기에서 스타들이 많이 나왔었죠. 찰스 바빈스키, 이든 마리, 마이크 필립스도 일했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바 안에서 다 일을 했었어요. 와. 그러니까 하루에 뭐 제가 알기로는 4,000잔인가 5,000잔씩 팔았대요. 와. 그랬던 사람들이 필립스는 나가서 핸섬 커피를 차렸고 찰스 밤스키는 고게름 타이거라는 걸 차렸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춘추 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로스터는 아니니까 네. 외부에 있는 커피들을 끌어왔어요. 대표적인 게 하트 커피가 들어왔었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필 세바스찬도 들어오고 처음에 핸섬 커피도 자기들이 로스팅을 안 했어요. 리추얼 커피도 가져와서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보고 커피숍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이 사람들 리추얼도 쓰네? 그러면 리추얼 받아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A 문화는 외부 커피의 영향이 엄청 많아요. 그럼 카운트 컬처는 스톰타운은 어때요? 스톰타운은 이제 거의 LA에서 맛보기 힘들어요. 아, 진짜요? 거의 안 써요. 카운트 컬처가 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서 네. 트레이닝 룸도 좀 잘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긴 하죠.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전시아 왜 이전보다 좀 축소되거나 스페셜티로 인정을 안 한다거나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인텔리전시아 같은 경우에는 빈에 대한 다양성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와시드만 쓸 거라는 그런 고집도 있었었거든요. 인텔리전시아가 네네,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박수 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그랬는데 이게 네슬리하고 병합되면서부터 정말 많은 프로세싱과 정말 많은 커피의 종자와 빈들이 무수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다양성을 많이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시아 가면은 항상 같은 맛이죠. 그냥 보링한 거죠. 그냥 심심한 맛인 거죠. 그리고 스톰타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맛을 고소하고 있는데 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라이트한 걸 점점 찾기 시작하니까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아요. 물론 뭐 미국 커피 자체가 다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근데도 많이 어둡게 느끼시죠. 블루바르는 지금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솔직히 저도 한국 가서 오히려 더 놀랐어요. 이런 회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잘해요? 한국이 더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 블루보틀 요즘에 그래도 꽤 괜찮게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블루바틀은 그냥 되게 조그만한 데다 차려요. 작은 스타벅스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개인이 차리는 커피숍들이 네. 말 길 건너 블루바를 있다 그거는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방금 있었던 곳에서 차 타고 또 한 10분도 안 되게 왔거든요. 대부분 뭐 차로 조금만 가면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라콜롬비. 라콜롬비 많이 들어봤는데? 네, 라콜롬비는 아마 처음으로 질소커피 캔으로 만든 회사. 여기도 LA가 본거지는 아니고 네. 여기. 와, 도착했습니다. 와, 인텔리전시아. 와, 진짜 인텔리전시아로 오다니. 이 바 안속에서 네. 찰스 바빈스키, 와. 마이크 필립스, 이든 마리 막 이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에스프레소 머신이 에스프레소 머신 2대네. 하루에 막 4, 5천 잔씩 팔았어요. 정말 대단했죠, 옛날에는. 옆에 게이샤 빌리지 내추럴도 있네? 와, 16불. Okay, can I get the one of each? And then one espresso? 여기는 플레어는 없네요? 보통 막 인텔리전시아 가면 상징적인 플레어로 에스프레소 짜주는 그 메뉴 있잖아요. 여기 없어요? 아, 한국만 있나? 근데 여전히 바쁘긴 바쁘네. 계속 오해요 사람들. 네. 제가 알기로는 백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 백 디자인이 좀 다른데? 아, 에어로프레소로 내리는구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블랙캣을 먼저. 부드럽고 너티하고 초콜릿티한데 약간 비터해요. 흑내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강한 느낌이어서. 근데 에스프레소는 지금까지 갔던 카페 중에서는 제일 별론데 존중합니다. 확실히 첫째 집은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이씨 에스프레소를 추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텍스처가 좋게, 농도도 에스프레소로 마시기 편하게 딱 추천했단 말이에요. 주시하게.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어서 너무 맛있었고, 두 번째도 동일한 느낌으로 클린하고 딱 마시기 편안하고 노트도 대중적으로 잘 나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조금 그 매뉴얼대로 뽑은 느낌? 라떼로 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에 쓰는 에스프레소 그냥 딱 세팅 하나 맞춰놓고 그냥 그거 쓰는 느낌이에요. 투어보가 기대는 아까 에어프레소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디오피아. 나왔나요? 아, 이디오피아. 그래도 인텔리전스는 잘한다. 사이트 클래스랑 약간 느낌 비슷해요. 마시기 편하네요. 저는 에스프레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많고. 맞아. 특이점이 인텔리전시아가 탄자니아를 많이 써요. 아, 탄자니아 맛이구나. 네, 탄자니아 커피가 많이 들어가요.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디오피아가 미국은 지금 풀렸어요. 원래 이디오피아가 작년 12월 달에 하베스팅에 서 보통 1월 달 정도에 출고가 돼요. 빠르면 4월 아니면 5월 정도에 원래 들어와요, 미국에. 근데 이제 홍해 사건 때문에 다들 희망봉을 돌아서 오니까 보통 9월에서 10월 달에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와서 출고가 시작되는 건 한 11월 달부터 로스팅 돼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뉴크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뉴크랍이네요. 네, 아프리카 쪽은 다. 오늘 여기가 되게 핫했던 이유가 매뉴얼이라는 게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옛날에는 가면은 진짜 프로페셔널한 바리스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형화돼 있지가 않았어요. 손님이 바리스타한테 먼저 Hey, how are you? 하면서 뭐 먹을래?
그러면 프로페셔널한 막 찰스 바빈스키 이런 친구들이 자기만의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자기만의 라떼를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고 나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모든 게 좀 정형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딱 그냥 여기서 추구하는 맛 그 정도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한국 뭐 코리아 하면은 코리아 모르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널스 말하면서 사우스 막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완전 아니에요? 아, 그럼요. 요즘에는 한국 문화는 조금 고급 문화예요. 여기 있는 스타들도 한인타운에 자주 보여요. 한국 바베큐라든지 한국 팥빙수 그런 것도 많이 드시러 오세요. 커피 문화도 마찬가지. 한국적인 커피 문화가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거 되게 궁금하다. 그들이 느끼는 차이가 뭘지. 그러니까 타미님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에 계셨으니까 네네네. 약간 그걸 좀 체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이제 1세가 되는 건데 요즘에 들어서 이 한인들 2세들이 되게 빨리 깨우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외국 문화도 알고 한국 문화도 알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전파를 해요. 커피의 정서도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손님을 대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약간 좀 프렌들리하다라는 맞아요. 느낌으로 했잖아요. 막 이런. 근데 요즘 미국에 있는 2세들이 프렌들리하지만 약간 고객 같은 느낌으로 좀 리스펙트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받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게 차별화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마차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시럽 쓰는 게 아니라 한 잔 한 잔 다 해가지고 하는 약간 아티산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오케이, 좋은 거 하나 한 잔 해주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위상이. 진짜 엄청난 변화다, 정말. 미국에서 진짜 드디어 진짜 인텔리젠시아를 와보는구나. 이동할까요, 그러면? 저희 네. 또 가봅시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마이클 필립스의 핸섬 커피. 처음에 여기 핸섬 커피 생겼을 때요. 네. 정말 줄 서서 먹었어요, 바리스타들이. 바리스타들이. 그때 메뉴는 커피, 밀크. 아. 끝이었어요. 뭐 바닐라 라떼 이런 건 없었어요. 아, 여기입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블루버틀. 근데 한국이랑 좀 진짜 블루버틀이 좀 다른 느낌이네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진짜 블루버틀 분위기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다. 다르죠. 뭔가 다 컴다운 돼 있고 뭔가 되게 장인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네. 확실히 세일즈도 다르잖아요. 작잖아요. 네네네. 막 북적거리는 데가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블루버틀 커피가 이렇게 있고요. 브라질, 케냐. 아, 이거 유명한 프리 아프리카스. 여기도 홀빈이 다 12온즈에 20불대네요. You guys have the pour over? Can I get the one that one and the one espresso? 에스프레소. 와. 블루바를. 기존적으로는 조금 다크한 것 같아. 여기는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탄산수 다 페어링해서 네네네. 보통 페어링해서 줍니다. 탄산수나 아니면 좋은 물. 그냥 깨끗한 물. 되게 높이에서 따라 부으셨나 봐요. 거품이. 약간 와인 디캔팅 하는 그런 의도셨던 것 같아요. 아, 였구나. 완전 없네요. 오. 와. 이거 많이 다크한데요? 네. 거의 스타벅스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익숙한 맛. 한국은 조금 그래도 업버 레벨인데 여기서는 변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거예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아니 물론 핸섬 커피 때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블루바틀 넘어가면서 블루바틀의 컨셉 자체가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지를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뭐 블루바틀 디스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그러니까 어두운 경향으로 세일징을 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밀크하고 먹으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콜릿틱한 라떼? 이런 거는 오케이. 근데 에스프레소나 이런 그냥 블랙으로 마시기에는 조금 그러게요. 볼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한국은 좀 되게 밝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말 스페셜티하게 가고 그 블렌딩도 잘한 것 같고. 근데 나는 일본 블루버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가네? 어둡게 가네?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셔도 똑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보면은 제가 느낄 때 보편적인 거는 지금 사이클래스 정도 수준? 아, 네. 그 정도 급이 지금 스페셜티로 많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와, 근데 그 정도 많이 깔려있는 것도 저는 되게 훌륭한 그러니까 퀄리티라고 그건 생각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스테레오 세콤은 조금 펑키한 면도 있거든요. 펑키한 것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은 몇 안 돼요. 인텔리전시아는 솔직히 약간 이제 올드 클래스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먹어봤을 때는 유진하네? 이런 느낌?
그러네. 근데 이것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스테레오스코프가 약간 펑키한 측에 속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펑키한 것보다 훨씬 약한 느낌인 약하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하죠. 아무리 펑키하다 그러더라도 이 범주 안에서 도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인퓨즈드 커피는 저희 쪽에서는 약간 그렇게 핫하지는 않아요. 비즈니스 자체가 핫하지 않아져 버리니까 로스터들 안 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찾아. 그냥 커피는 커피다. 맞아요. 커피사 커피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딱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데일리로 마시기 편안하고 한 잔을 다 먹을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멕시코 커피가 다 있어요. 뭐 한국에서 멕시코 커피 찾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멕시코가 가까워가지고 지리적으로 그래서 멕시코가 좋은 것들이 빠르게 온대요. LA로. 한국 멕시코랑 타미키님 질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치아파스라든지 치차라스라든지 이런 데 지역은 트럭으로 와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멕시코 좋은 커피 미국이 다 사가니까 한국에 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게. 뭐 한국에 내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런 거면은 이제 COE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국은 COE에 대한 개념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소리 안 정말 소리 안 갖다 판매할 수가 없어. BOP 같은 건 얼마나 소리하겠어요. 와 근데 진짜 한국이 잘하는구나. 내가 말했던 그 한국 블루보틀이 진짜 잘하는 잘하네. 거예요. 타미키님께서 동선을 기가 막히게 짜주셨네요. 저 여기를 처음 왔으면은 텐션이 달랐을 것 신나겠겠다. 같은데. 저희 일단 이렇게 LA 카페 투어 진짜 오늘 코스타리카 가기 전에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돌아다녔는데 타이키님 덕분에 너무 알차게 잘 아유.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많이 못 가서 좀 아쉽긴 해요. 진짜 보여주실 게 너무 많다고 네, 하시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와가지고 못 보여드리는 카페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고 오늘 저는 너무 뜻깊었던 게 약간 신구를 같이 본 느낌이에요. 소개해주신 카페도 그렇고 인텔리젠시아 뭐 블루보틀 실제로 좀 미국에서 체험해보니까 전 굉장히 뜻깊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보틀은 생각보다 좀 다크해가지고 좀 놀랐고 되게 캐주얼하구나 블루보틀이 약간 상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블루보틀은 좀 한국 블루보틀이 좀 더 세련되고 개인적으로는 커피 퀄리티도 좀 컨트롤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고 커피라는 매개체 하나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화들을 보면은 각 나라마다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또 이런 커피 이해도를 한 걸음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저도 안스타님 덕분에 다시 가보게 되고 다시 생각하는 날 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코스타리카로 넘어가서 또 산지 투어를 해야 되는데 코스타리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그죠? 완전 없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크하다. 스페셜티 커피가 아닌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발언이 블루보틀은 미국에서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다 이 발언 괜찮을까? 삭제해주세요.